이렇게 농약 테러가 한 번에 많은 피해자를 낼 수 있는 반면에 손끝에서 또는 입에서 독을 뿜어내는 경우도 있죠. 바로 온라인에서 무심코 쓰는 악플 또는 고의적으로 가짜 뉴스를 생산해내는 행위가 이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먹방 유튜버 찌양을 협박한 혐의가 불거지면서 일명 사이버 레커들로 불리는 사람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협박 혐의 관련해서 유튜버 3명의 수익을 중지시키는 조치가 내려졌죠. 저는 찌양님에게 공갈 협박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지금 검찰에서는 소환조사 일정이 안 잡혔는데 왜 왔죠? 지금 변명하려고 왔나요? 구제하고 억울한 사람을 구제한다는데 왜 그런 사람을 지금 이용했나요? 사회적 약자를? 먼저 저에게 리스크 관리를 대한 용역을 부탁한 것은 찌양님 측이었고 저는 이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그 계약을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돈 받은 거 있나요? 저 모습은 유튜버 구제 역시가 검찰이나 경찰의 어떤 소환 통보도 없었는데 본인이 찾아가갖고 조사해달라면서 기자들에게 말했던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저 구제혁이라는 사람 이 사건 말고도 이전부터 가짜 뉴스를 생산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해서 여러 건의 재판을 받거나 소송 중에 있는 상황이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선고가 난 사건도 있고요. 지금 현재 8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일단은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기소가 된 이후 단계잖아요. 네. 그런데 아직 그 전 단계인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사건만 하더라도 지금 7건이 더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본다면 사실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선고가 이른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사실 동종범죄 거의 다 명예훼손 내지는 협박죄를 범한 그런 범행들이거든요. 동종범죄가 이렇게 많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가중 요소가 되고 네. 중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고 오는 18일에 선고 예정인 사건도 지금 줄지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저 구제혁 씨 말고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카라큘라라는 저 유튜버는 본인이 찌양에게 직접적인 연락을 하거나 돈은 받은 적이 절대 없다. 그러면서 본인 아들 둘을 걸고 맹세한다라고 굉장히 억울함을 호소했었는데 최근에 갑자기 사과 멘트를 했고요. 그리고 저 카라큘라라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가 고발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개된 녹취 내용을 보면 본인이 130만 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사람으로서 다른 피해자를 협박해서 돈을 뜯어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라는 주장으로 철저히 조사해달라 이런 고발장이더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쯔양으로부터 지금 고소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쯔양 측의 변호인이 밝힌 것처럼 일단은 카라큘라에 대해서는 아직은 고소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지 추가적으로 혐의점을 포착을 한다면 고소할 예정이다라고 가능성은 열어두었고요. 네. 더불어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추가 고발을 당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다른 채널에서 공개된 그 녹취를 보면요. 2천만 원인가 2,500만 원인가 내가 받아가지고 그걸로 난 다 썼다. 이런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네. 이걸 본다면 물론 쯔양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을 사실상 이제 협박을 해서 이러한 거액의 돈을 받았다. 그리고 이것을 다 사용해 버렸다라는 것을 추정할 만한 녹취록이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사실상 공갈죄를 범했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발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이번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원석 검찰총장까지 나서서 이건 엄중하게 사건을 수사하고 처벌을 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신속하게 경찰과 검찰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이게요,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드러난 건데 보니까 과거에도 처벌받은 경력들이 있습니다. 근데 처벌 수위가 낮아요. 그러니까 녹취록에도 저들끼리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이거 뭐 걸려봐야 끼케야 벌금 몇백만 원 내면 말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 이어졌다. 이거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충분히 비판받을 수 있는 지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현실적으로 대검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기소된 것만 해도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2,000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수치지요.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전파성이 더욱 높기 때문에 가중 처벌되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범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대법원의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실형을 선고받은 숫자는 피고인의 숫자는 100여 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만큼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실형보다는 집행유예 내지 그다음에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사건처럼 반복적으로 명예훼손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가중 처벌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다 보면 실형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은 그 확산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넘어갈 법한 일들도 연예인들도 피해가 워낙 막심하게 오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죠. 고 서세원 씨와 방송인 서정희 씨의 딸이죠. 서동주 씨가 한 유튜버 채널을 고소했다는 소식이 또 들어왔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죠. 사실 작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힘든 시기였는데 그 시기를 잘 견뎌줘서가 제일 고마워.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확 하고 날개를 펼치고 뭔가 새로 태어난 그런 엄마의 모습이 된 것 같아서 그게 정말 고맙고 앞으로도 엄마가 이런 삶을 대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 변호사님, 서동주 씨도 미국 변호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의 피해를 누구한테 당한 건가요? 이게 특히 본인의 가족에 대해서 공격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네. 되게 견디기가 힘들잖아요. 서동주 씨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이제 엄마인 방송인 서정희 씨가 안 그래도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어왔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울증 증세가 있어서 병원까지 다녔다 이런 것까지 다 알려졌는데 자꾸 이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유튜버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서정희 씨가 뭐 극단적인 세탁을 했다더라. 그리고 뭐 지금 어떤 상황이라더라. 이런 사실을 이제 허위 사실을 유포하다 보니까 지인들이 연락을 줘서 그 채널에 직접 가봤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더라라고 하면서 본인이 절대 선처하지 않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해서 본인의 SNS에 글을 올린 상황이고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악플러 고소를 위한 자료를 다 모으고 있고 절대 선처는 없다. 합의를 안 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 유튜버들 사이버 레커 논란이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을 조금 정화시키고 좀 자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